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35살 남자이고요. 참사랑 한의원에서 전립선 진단 체험단을 참석하게 된 완치자 경험을 갖고 있는 환우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증상 중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회음부 통증이 있고요. 앉을 때마다 이제 회음부 쪽이 너무 이제 따갑고 이제 앉기가 힘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서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배누 통증이 있었고,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리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화장실에 가기가 두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누 통증이랑 약간 비슷한 요도 통증이 있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도가 좀 따끔거리는 그런 이제 아픈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발병이 되었으니까 단계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악화된 부분도 있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1년 8개월 정도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장 치료도 받고 이제 항생제도 먹고 이제 알파 차단제, 기타 이제 전립선 마사지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원론적으로는 좀 낫지 않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한의원을 병행을 했었고, 그 한의원에서도 이제 주는 이제 한약 같은 거를 먹었으나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듯 차도가 약간은 있었지만은 원론적으로는 다 낫지 못해가지고 참사랑 한의원 체험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기라는 질환을 걸리게 되면은 내과나 이제 가가지고 약을 이렇게 받고 먹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되게 짧은데,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개월 동안 이제 꾸준히 먹었거든요. 약간의 차도는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질환, 회음부 통증하고 요통하고 배뇨통, 약간의 차도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전히 이제 아픈 게 너무 심해가지고 양학으로는 낫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제 100 정도의 이제 아픔을 갖고 있었다면은 한 50 정도의 이제 나은 상태에서 이제 참사랑 한의원에 갔었는데요. 현재로서는 회음부 통증도 전혀 없고 배뇨통도 없고 요통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개월, 6개월은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참사랑 한의원에서. 근데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낫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좀 있는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한의원 가가지고 한 3개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계속 병명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양의원에서는 자기장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주고 전립선 마사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참사랑 한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부족했던 원론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제 봐주셨어요. 증상이 이제 정확히 어딘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회음부 통증이면은 골반 이제 쪽에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셔야 되겠다는 이제 원장 선생님 말도 있었고, 이제 유통 같은 거나 이제 배뇨통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쑥뜸이라든지 이제 벌침 그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면서 낫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실 때에 당연히 확신이 왔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쑥뜸, 벌침, 배에다가 이제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한의원 경험이 없었으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이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 습관을 찾음으로써 몸의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제 주저함이 엄청 컸어요, 저도. 근데 이제 다니면서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몸이 쌓아 올려지면서 낫는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범위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한의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치료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반 비뇨기과는 약을 항생제를 주는데 이게 항생제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보다 이 몸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하루가 정말 이제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삭신이 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차도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양약 쪽이 아니라 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는 아까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진짜 진료를 받으면은 항생제를 주는 환자와 병원 간의 그런 이제 관계라고 하면은 참사랑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초월해가지고 멘토를 제가 한 분 얻게 된 것 같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나아지면은 참 좋지만은 이 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장기적인 전투더라고요. 이 전립선염은 원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개선을 해줘도 약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낫다가 또 다시 이제 이전 증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3개월 4개월쯤에 몸이 이제 점차 이제 따뜻해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좋아지면서 그 이제 낫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4개월 5개월 차에서는 이제 회음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됐고 배노 통증도 5개월 차쯤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좀 잘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수원에서 시흥까지 가깝다고 하면 가깝지만 또 멀다고 하면 멀어요. 근데 이제 완치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고 완치되려면은 그만큼 성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 2회 방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일념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자주 방문을 하고 성실히 원장 선생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완치를 좀 빨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병원 같은 데서는 환자들을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맞는데, 환자가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은 약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참사랑 한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부분을 다채롭게 원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이제 난 후에도 기본적으로 술을 먹지 않는 거라든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몸을 항상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게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내적 심리 치료까지 해주신다는 점에서 다른 이제 병원이랑 좀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완치가 되면은 기분에 있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회음부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영업직이라 차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전국 지방 곳곳을 다니는데요. 이제 시트에 앉기만 하면은 이제 회음부가 너무 이제 아프니까 그게 저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배뇨통부터 왔던 기억이 있어요. 배뇨통부터 오다 보니까 소변을 이제 볼 때마다 몸이 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런 수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내가 좀 아픈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요통에도 이제 결과를 미친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배뇨 통증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갈 때 따끔했던 그 기억이 이제 계산하러 나니까 항상 이제 따끔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한번 그 이제 따끔한 증상이 발현되면 몸 자체가 엄청나게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고요. 회음부 통증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중간에 이제 휴게소라든지 화장실을 먼저 찾아야 되고, 1시간 2시간 이제 운전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쉴 곳을 먼저 찾아야 됐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 같은데 앉으면은 이제 회원부 쪽이 이제 또 아프고 하니까 차라리 이제 서서 가자 한다는 이제 그런 마음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정말 이제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나을 수 있을까라는 확증이 안 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프고 다른 이제 환우들의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완치가 안 되고 평생 가야 될 이제 병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저가 이제 그런 심리적 압박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솔직히 잔여는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약간 이제 느낌이 든다는 정도. 점차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거의 2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미진한 정도라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엄청 불안했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낫지 않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이 왔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투다.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라. 그런 좋은 얘기를 갖고 저도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면은 금방 이제 포기하고 다른 데를 또 알아봤을 텐데 멘토분이 한 분 계시니까 잘 견뎌내고 잘 따를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병이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내가 이제 위축돼 있으면은 이 골반 자체도 엄청나게 수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병리학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느낌상 몸에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은 항상 이제 골반도 쪼이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명상도 좀 많이 하고요. 반신욕을 좀 많이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평안하려고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끝나면은 호흡을 좀 가다듬고 많이 이렇게 내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재발된다고 하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또 받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한번 나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방향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면 또 이제 완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생긴 것 같습니다. 완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2년 전에 그 아팠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고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음부 통증이나 요통 이런 부분 자체가 생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치매를 받는다는 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힘든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1년이 됐을 때 이제 양의원에 갔었을 때 안 났을 때도 이게 과연 나을 수 있을까라는 엄청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원장 선생님 만나고 이제 좋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가 된 지금 현상에서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긴 것도 그렇거니와 긴 터널을 이제 헤쳐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끝이 어딜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심리적 압박에서 지금은 이제 빛이 이제 생겨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통로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병이 2개월 만에 이제 나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제가 겪어본 바로 단기적으로 이제 낫지 않는 병이라서 어떤 이제 병원에 가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꾸준히 이제 경과를 따르면서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약을 먹는다든지 몸에 이제 무리가 가는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 부분을 지키면서 꾸준히 이제 학습해가지고 병을 완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병이 이제 생기면은 바로 이제 비뇨기과로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한의원도 제가 이제 경험해 바로써 꼭 이제 비뇨기과뿐만이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1년이 됐을 거고 어떤 분은 2년이 됐을 거고 어떤 분은 한 8년, 1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전긍긍해서 이제 낫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직접 그런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완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참사랑 한의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면은 꼭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완치라고 판정된 게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5년하고 10년 이상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 고통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분들도 이제 양의원에서 낫지 않는다면은 한의원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한번 이제 도전을 해서 완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게 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제가 이제 참사랑 한의원에서 완치가 되었으니까요. 참사랑 한의원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윤지영 원장님께 치료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모두 완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음부 통증이랑 이제 배뇨할 때 통증, 특히 배뇨할 때 요도 끝에 통증이랑 성기 쪽의 통증을 이제 주 증상으로 호소하셨던 이제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뵙게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통증성 질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증상이 보통 이 두 가지군. 통증 위주의 질환, 소변 이제 문제 위주의 질환,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그 증상들을 보통 호소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통증이 좀 많은 편이세요. 제가 느낀 느낌을 표현하자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에 대한 불편감에다가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해나갈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제가 느껴질 만큼 오시는 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처럼 특히나 뭐 회음부 통증, 특히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앉는 순간에도 힘들고 한 몇 분마다 또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이분은 특히 영업직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 외근이 많으셨었어요.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앉아서 운전을 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증상 다 좋아지시고 난 다음에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출장 가면서 이제는 편하니까 아 내가 이제 회복됐구나. 거기에서 되게 좀 그분 마음 안에는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한약 치료를 이제 주 메인 치료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주에 2번씩 침 치료, 약침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 이제 온열 치료는 뜸 치료도 있었고 이제 원적 개선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음부 쪽 통증 치료할 때 회음부 쪽에다가 하는 따로 물리 치료기가 있어요. 초음파 치료랑 이제 저주파 치료가 이제 병합이 된 치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드렸죠. 저희 병원이 있는 곳도 이제 경기도권이라 서울 근교에 계셔서 주에 한두 번씩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확실히 치료 경과가 좀 빠르세요. 그 이유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료의 이제 방향을 쭉 설계해 드릴 때 한약 처방도 해드릴 테고 원내 치료를 주에 한두 번 언제 받으러 오십시오 라고 안내해 드리면서 많이 설명드리는 게 한약이건 침이건 뜸이건 뭐 약침이건 종류라고 하는 그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치료의 원리나 목적은 다 똑같다. 전립선에 염증 있는 분들이면 염증을 치료하는 한약, 염증을 치료하는 침, 염증을 치료하는 뭐 뜸 목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 몸에 자주 전해줄 수만 있으면 훨씬 좋은 거라. 아 원장님 저는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오는데 약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약만으로도 치료가 돼요. 가능한데 약 처방을 하면서도 24시간을 지내는데 24시간 동안에 약물을 복용하는 횟수는 뭐 2번이나 3번 정도 그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면 약으로 충분히 힘이 발휘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분들도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주에 2번이고 3번이고 침 맞고 약침 주사 맞고 찜질이든 이런 치료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 시너지가 나서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르세요. 이 환자분은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뵙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꼬박꼬박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치료 기간이 총 한 5, 6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것도 길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치료를 막 1년씩 해야 되는 분들도 꽤
있는 걸 바라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짧은 기간 안에 잘 치료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여건만 된다면 이제 약도 열심히 드시고 원내 치료 받으러 올 수 있는 만큼 자주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언제나 치료 방법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원인에 맞춰서 결정을 하거든요. 가끔 약을 쓰지 않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약을 써야 될 만큼 중증이 아니다. 원내 치료로 일주일에 2번, 3번 침 치료 맞고 약침 맞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회복 가능할 만큼 좀 가벼운 정도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 이분은 꼭 약을 쓰면서 어느 정도 기간은 치료를 해나가야 됩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환자분의 원인, 현재 증상의 정도,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치료 방법들을 선정하게 되죠.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이분이 치료 초반에도 회음부 통증뿐만 아니라 특히 소변을 보러 갔을 때 소변 볼 때마다 느껴진 요도 끝이나 이 성기 쪽의 통증이 좀 크다 보니까 소변 보러 가는 게 너무 두려워하셨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그 통증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놀다가 성기나 고환 쪽만 딱 부딪히거나 해도 되게 많이 아파서 남자들은 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들어 하는데, 그런 비슷한 통증을 소변을 볼 때마다 겪어야 되니까 1년여 지나는 기간 동안에 그 기억이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치료 초반에도 불편함을 호소 많이 하셨지만 치료가 이제 웬만큼 거의 다 돼서 제가 치료 종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거의 다 좋아진 시점 안에도 여쭤보니까 남자들 소변 처음 볼 때 이제 힘있게 소변을 쑥 내보내는데 그렇게 힘을 못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아프지 않을까? 혹시 아파지면 또 나 예전처럼 다시 그 증상으로 고생하는 거 아닐까?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거의 다 좋아져서 정상 상태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좋아진 상황인데도 그 정도면 하루에 소변을 10번 본다라고 하더라도 불편감이 하루에 한 번 있을까 말까까지 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소변 보러 갈 때마다 긴장한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실 때마다 치료의 후반기에도 부담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불안감을 잘 이겨내고 이제 극복할 수 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마지막까지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치료를 마무리했던 그 과정, 이분이 마음속으로 짊어지고 있던 불안감과 걱정, 그게 참 많이 기억이 나는 분이라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그게 떠오릅니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질병을 제가 이해하고 질병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고통을 좀 더 잘 벗어날 수 있게 대화하면서 함께 가는 과정을 정성 들여서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많은 병원에서 저처럼 이야기 나누거나 하는 과정이 많지 않다면 저희 병원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질환을 진료하다가 보니까 몸이 받는 육체적인 고통도 크긴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이분들의 삶의 질을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해결되어야만 치료가 아니라 치유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치료 과정에서 몸의 통증, 마음의 괴로움 두 가지를 이제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만 이 질환이 환자분을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서 거의 오실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원장실에서의 시간도 그렇지만 침 치료 받고 이제 치료실 베드에 누워 계시는 그 시간에도 보통 치료받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적어도 한 2번씩은 가거든요. 증상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고, 증상에 대한 근황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거 말씀하시면 같이 좀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그 과정을 치료 기간이 뭐 얼마가 걸리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함께 간다. 환자분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가 자연스럽게 환자분들 치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을 챙겨드리는 이야기 과정이 환자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 드네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영상 이제 보시게 된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 이거 안 낫는 병 아닐까 라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낫는 질환이니까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질환에 있어서 좋은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도 했지만, 이 질환이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내 몸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인 거죠. 음식, 수면,
성생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 병을 만들게 된 아주 중심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을 바꿔나가고 하는 그런 변화된 과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진료만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방향의 노력으로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한방치료로 정말 치료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환자분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저희 병원도 좋고 주변에 한방치료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기관 찾아서 치료 꼭 받아보시고 질병에 대한 공부도 이제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마음속에 희망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신다면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함께 가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